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사당이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설치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신속 처리한 건 이른바 패스트트랙, 즉 시한을 정해놓고 무조건 본회의에 올리는 안건으로 지정하기로 오늘 합의했습니다. 패스트트랙이 시작되면 최장 330일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 4월 총선을 감안하면 사실상 데드라인에 합의를 마친 겁니다. 하지만 오늘 합의는 각 당의 의총을 거쳐야 하는데 이 또한 큰 난관입니다. 한국당은 국회 보이콧까지 거론하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기 위해 마지막까지 난항을 겪은 건 공수처 설치에 대한 이견 때문이었습니다. 진통 끝에 도출된 오늘 합의안에서 공수처는 원칙적으론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을 갖지만 기소권은 갖지 못하는 걸로 결론났습니다. 다만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고위경찰이 기소 대상에 포함될 때는 기소권까지 주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원에 재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줬습니다. 판사, 검사, 경찰, 경무관급 이상이 5,100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공수처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충분히 주었다고 보고. 선거제는 지역구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3대1로 하면서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투표가 가능한 나이는 만 18세부터로 낮아지고 권역별 명부제와 석패율제가 도입됩니다. 민주당이 수건인 공수처를 얻고 다른 군소정당들에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비례제를 도입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선거제 합의는 실리보다 명분, 개혁법안 처리를 위한 합의였다는 것이 민주당 핵심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여야 사당은 내일 각 당 의총에서 추인 과정을 거쳐 25일까지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5당이 동시에 의원총회를 시작했습니다.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한 여야 4당 합의안에 대해서 정의당을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이 차례로 추인했습니다. 내부 의견이 갈렸던 바른미래당이 관심사였는데 경론 끝에 12대 11 한 표 차로 합의안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바른미래당은 합의안에 동의는 했지만 당론으로 찬성은 아니다. 이런 어정쩡한 결론이 났습니다. 아직 마지막 단계는 남아있는 셈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결사 반대를 외치면서 조금 전까지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먼저 박유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에선 의총 시작 후 1시간이 채 안 돼 추인 결정이 났습니다. 만장일치로 추인을 했습니다. 만장일치로 추인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전제를 걸고 패스트트랙 합의안에 동의했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찬성한다. 하지만 지방과 농촌 지역, 낙후 지역, 지역구 축소가 큰 부작용을 가져오므로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 바른미래당 의총은 4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정족수를 출석 의원의 과반수로 할지 3분의 2 이상으로 할지까지 표결에 붙인 끝에 가까스로 입장을 정했고 결과 최종적으로 합의안을 추인하는 것으로 12대 11 한 표 차로 합의안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 설치 합의안에 반대 의사를 나타낸 바른미래당 소속 사개특위 의원들이 실제 표결 과정에서 어떻게 투표할지가 관건입니다. 오신환, 권은희 두 의원입니다.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기 위해선 재적 의원의 5분의 3이 찬성해야 하는데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이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패스트트랙은 무산됩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사당은 여야 협의에 동참하지 않은 한국당을 비판했습니다. 이 선진화법에 의해서 신속처리 법안을 지정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문제를 삼는 것 자체는 납득하기 힘듭니다. 자유한국당이 결국은 협상 트랙에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시간이 문제지. 여야 사당 합의에 비상상황 운운하며 총력 저지를 예고한 자유한국당에게 묻습니다. 한국당의 반대는 무엇을 위한 반대입니까? JTBC 박유미입니다. 예, 전해드린 것처럼 바른미래당의 결정이 오늘 최대 관심사였는데 일단 당 차원의 추인은 가까스로 됐지만 내부의 의견 충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바른미래당 의원총회는 회의 진행을 공개로 할 것이냐를 두고 소란스럽게 시작됐습니다. 밀시간에 가둬두고 필요하면 언론을 부르고 필요하면 나가라고 하는 게 과연 옳은 건지 고찰할 수 없고요. 네. 오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당의 중요한 그 의사결정을 하는 이 과정에서 입장도 공개적으로 언론들한테 얘기를 못한다면 이게 무슨 민주적인 정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몇몇 의원들이 언성을 높이다 결국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4시간 가까이 이어진 끝에 오후 2시쯤 결론이 났습니다. 11대 11로 한 표 차이로 과반으로 하는 걸로 하고 찬성으로 하는 걸로 하고 그쪽이 한 표가 많았습니다. 개파간 의견을 그대로 노출한 회의를 마친 뒤 김관영 원내대표는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당이 단합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바른미래당이 더욱 단합하고. 하지만 추인은 냈지만 당론은 못 정했다라는 내부 해석이 나왔습니다. 바른미래당이 당론을 정하지 못한 겁니다. 이 패스트트랙 문제에 대해서는 당론이 없는 당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상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도 패스트트랙 하나 통과시키겠다고 당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것이라고 당 지도부를 비판했습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야합을 하기 위한 사보임을 하는 것을 어떻게 허가해 주십니까? 안 해주시면 의장님 자퇴하세요. 전 세계 이런 문제 봤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문제 맞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예, 국회에서는 오늘도 곳곳에서 고성과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어제 여야 사당에서 합의안이 추인된 선거제와 공수처법 관련 패스트트랙을 놓고 예정대로라면 내일 표결에 들어가는데 사법개혁특위위원인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공수처법 처리에 반대하고 나서면서입니다. 그러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오 의원을 사보임, 즉 교체하겠다고 밝혔고 바른미래당 내부는 물론 국회의장실에서까지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김 원내대표의 입장은 잠시 후에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소연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국회 로텐더홀에서 철야 농성을 벌인 자유한국당 의원 100여 명은 이른 아침부터 비상의원총회를 다시 열었습니다. 투쟁의 1차적인 목표는 잘못된 악법 패스트트랙 3법을 저지하는 것입니다. 이후 한국당 의원들은 일제히 국회의장실로 움직였습니다. 정말 국회에 오랜 어른이시라면 이걸 막아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 즉 교체를 국회의장이 허가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오 의원은 여야 사당이 추인한 선거제와 공수처 법안이 담긴 패스트트랙 지정 처리에 키를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겁박에 의해서 내가 막 마음대로 내가 아니 겁박이 아니라 절대 아니에요. 나는 아니 겁박이 아니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해. 문희상 의장은 한국당 의원들을 향해 이런 방식으로 결정한 사항이 아니라고 소리쳤습니다. 험악한 분위기 속에 거친 설전이 오갔습니다. 의장님 자퇴하세요. 의원직 자퇴부터 하세요 그럼. 문 의장이 나가려고 하자 한국당 의원들이 막아섰습니다. 대한민국 의원이 왜 의장을 못 믿게 만들어요? 못 믿겠단 말이에요. 일부 의원들은 국회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양해 벌써 나오라고 뒤로 오늘 나오시라고 하늘까지 오는 걸로 호소합니다. 밀지마 이게 대한민국에 맞습니까? 이게 대한민국이야. 30분간 진행된 항의 방문에 건강 이상을 호소한 문 의장은 현재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JTBC 박순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실을 점거하고 의장과 일부 의원들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성추행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한국당은 문희상 의장이 이미자 자유한국당 의원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는데 문 의장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자해 공갈이라고 맞섰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한국당의 한 의원이 성추행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이 더 큰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조익신 기자입니다. 아니 이미자를 이 사람이 정말 결혼도 포기하면서 오늘 이곳까지 온 어떻게 보면 올드 미스입니다. 못난 이미자 의원 같은 사람은 그렇게 모멸감을 주고 그렇게 조롱하고 였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지금도 국회는 고성과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국회 곳곳이 점거되고 바리케이드가 쳐진 곳도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오늘 저녁까지 국회에 긴박했던 하루를 유선희 기자가 정리를 해드리고 곧바로 다시 지금 격렬하게 맞붙고 있는 의안과 바깥과 안을 모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희 기자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국회 의사국장이 출근도 하기 전 바른미래당 유이동, 유승민, 오신환 의원이 국회 의사과로 모였습니다. 오신환 의원 사보임 의사를 즉각 철회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장을 막아섭니다. 신청서가 팩스로 접수되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입원한 병원으로 향하는 바른미래당 의원들. 하지만 문 의장은 병상에서 사보임 신청서에 서명했습니다. 의사국장을 뒷문으로 불러들여가지고 결재를 하셨다는 겁니다. 새로 사개특위 위원이 된 최입의 의원실 문은 한국당 의원들이 막았습니다. 한국당은 오후가 되자 정개특위장에 바리케이드를 쳤습니다. 사개특위 시간을 알아내기 위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따라 화장실까지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저녁은 우리가 마음 놓고 먹으면 되는 거야? 기가 말이지 그냥 지금 알려주고 공개하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 기말이 죽을 일이 있나? 4시간 뒤엔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접수돼 국회 의안과를 막았습니다. 독재 정권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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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법안 접수를 두고 공방은 더 치열해졌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예, 국회 의안과 앞 지금 가장 치열하게 붙어 있는 곳입니다만은 지금 이윤석 기자는 계속 상황을 좀 취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 가지 리포트를 더 전해드린 다음에 국회 의안과 안팎을 다시 한번 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오신환 의원을 사개특위위원회에서 빼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새로 사개특위에 들어간 최입의 의원실로 몰려갔습니다. 최 의원은 사실상 감금당한 상황이 6시간 동안 이어졌는데 한국당 의원들은 경찰과 소방관까지 출동한 뒤에야 최 의원을 풀어줬습니다. 조익신 기자입니다. 경찰 불러서 경찰 오면 그냥 나가실 거예요? 나가지. 경찰 왔잖아 이제.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올게. 어떻게 들어와 이거 앉아 계시는데? 또 감독은 내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유 위원장님 왜 그러세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님 맞죠? 어리 맞으세요. 어리 맞으세요. 위원장님 맞으세요. 그냥 쏘세요. 청소라고. 분리시켜서 제가 빼든지 뭐 해서. 저는 여기 창문을 뜯어서라도 나갈 수 있도록 지금 경찰과 소방에게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예, 지금과 같은 극한의 대치 상황은 국회 선진화법 이후 한동안 보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거친 몸싸움은 어제 저녁부터 시작이 돼 오늘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또 오늘 오후에도 이런 장면은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1박 2일 동안 계속된 충돌의 현장을 이윤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젯밤 9시 20분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회의실로 향합니다.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은 바리케이드를 만들고 저항합니다. 의원들이 들어가는데 왜 못 들어가는 거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앞에 나와서 막아! 격렬한 몸싸움이 반복됐습니다. 장제원 의원 등은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반말이야 반말이. 민주주의의 파괴고 의회주의의 파괴입니다. 결국 회의실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심 위원장은 현장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불법 무단 점거하고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이런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 자격이 없습니다. 국회의안과 내부에서도 큰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한국당 관계자들은 법안 접수를 막기 위해 팩스를 가로막았습니다. 이은재 의원은 팩스로 들어온 법안 서류를 빼앗기도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격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국회 직원들은 의안과 진입을 위해 연장을 들었습니다. 망치와 쇠 지렛대까지 사용했지만 내부 진입엔 실패했습니다. 장소를 바꿔가며 우여곡절 끝에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소란은 이어졌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원천 무효라며 반발했고 원천 무효! 원천 무효! 원천 무효! 바른미래당 반대파 의원들도 거들었습니다. 전체 회의를 공지하실 때 제대로 공지를 하셔야죠. 이상민 위원장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법률안 발의를 원천 봉쇄해서 결국 접수도 못 시키게 하는 이런 사태가 말이 됩니까 이게. 오늘 오전에도 극한 대립은 이어졌습니다. 한국당 보좌진은 국회의안과 사무실 근처 출입문 등 곳곳을 끈으로 묶어버렸습니다. 당직자와 보좌진의 숫자도 크게 늘렸습니다. 비상의원총회가 이어졌습니다. 가진 꼼수적인 그러한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혁에 맞서서 어제 저희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저항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자유한국당에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오후에도 거친 몸싸움은 반복됐습니다. 민주당은 민생 입법을 해야 한다며 의안과 진입을 시도했고 한국당이 역시 가로막으며 충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국회에서는 한동안 볼 수 없었던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2012년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된 후 7년 만에 이른바 동물국회가 재현됐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극한 충돌을 빚은 국회의 모습, 김태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것을 이와 같이 정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합의한 여야 4당 합의한 것에 대해서 한 말씀. 좌파 장기 집권 플랜이 시동되었다. 패스트트랙 문제에 대해서는 당론이 없는 당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치 개혁을 위한 첫 발을 내딛은 그 큰 획을 저는 그었다라고. 허수아비다! 이게 대한민국 국회입니까? 이게 찬성할 때는 나가는 게 있으니까 못 간다며. 아니 저희 다 감옥 갈고 그렇게 있어요. 지금 2시 반까지니까 지금 5시간 반 이상. 부자진들 혼내볼래? 숨어 있지 말고 나와. 뭘 누가 혼내? 누가 숨어? 혼내봐. 무효. 문재인 대장. 독재자. 공채하고 무효.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렇게 부끄러운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몸싸움 사태가 며칠간 이어진 끝에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러나 본회의 처리까지 넘어야 할 관문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국당은 날치기 독재 정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강경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앞에 무릎을 꿇는 그날까지 투쟁하고
나아가 한국당은 추경 등 민생 현안조차 문을 닫아버릴 기세입니다. 여야 사당은 향후 일정에는 한국당도 협의에 참여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윤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절차가 끝난 직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내 최종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자유한국당은 앞으로의 선거제도 논의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엔 최장 330일이 걸립니다. 여야 사당은 이 기간을 대폭 단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최장 330일의 기간이 남아있지만 올해 연말까지는 결론을 내야 합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한국당과도 협상하겠다고 했습니다. 사당이 합의한 법안이 있긴 하지만 그 법을 기초로 해서 자유한국당하고도 논의를 많이 해서 합의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같은 입장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여야 모두의 합의로 이루어져 왔었던 오랜 국회의 관행이 다시 한번 지켜질 수 있도록. 여야 사당은 총선이 다가오면 한국당도 결국 선거제 개편 논의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국회 사무처가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기 위해서 의원과를 점거한 의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피고발인 이름란에는 성명 불상자라고 적혀 있는데 사실상 한국당 의원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사무처가 국회의원을 고발한 것은 11년 만입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법안을 들고 국회 의안과에 들어선 민주당 보좌진을 누군가가 밖으로 끌어냅니다. 이번엔 한국당 의원들이 막아섰습니다. 도둑입법이다! 도둑입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에 법안이 접수되는 것부터 막은 겁니다. 이로부터 10여 분 뒤엔 팩스로 들어온 법안을 접수하려던 직원의 책상을 둘러쌉니다. 업무 방해라고 고지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니, 안 됩니다. 네? 뭔가 보는 거예요. 팩스로 하는 게 의원이 하는 거는 의원이 하는 건데 왜 의원 팩스를 한 적이 있어? 아니 안 가지가 안 가지가. 누군가 팩스의 전원을 뽑기도 했습니다. 정상적인 법안을 접수한 걸로 볼 수 없습니다. 사무처 직원은 누가 팩스를 훼손했는지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무처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오늘 검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국회 사무처가 국회의원을 고발한 건 한미 FTA 비준안 통과 당시에 충돌한 2008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당시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과 문학진 민주당 의원 등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번 충돌로 이미 민주당과 한국당 등은 맞고소를 통해 100명 가까운 의원과 보좌진을 고발한 상태입니다. JTBC 박순입니다. 예, 심야에 이루어진 패스트트랙 지정 표결은 회의 장소가 바뀌면서 큰 충돌 없이 끝났습니다. 닷새 동안 회의장 앞을 점거했던 자유한국당은 막상 특위가 열리자 국회 선진화법을 의식해서인지 회의 진행을 강제로 막지는 못했습니다. 조익신 기자입니다. 독재를 비난한다. 예, 맞습니다. 독재! 아 시끄러워요. 아유 귀여운 척 하지 좀 하세요. 귀여운 척 하지 말고 좀 귀여운 척 하는 게 아니라 귀여운 하세요. 독재 타도 독재 타도 독재 타도 독재 독재자 박정희 독재자 박정희 독재자 하고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원천 무효이고 날치기입니다. 날치기. 지금으로부터 5분 이내에 안 나오시면 투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주 선배. 뭐야? 국회의원을 밀어? 밀지 않았습니다. 정개특위위원이 회의장을 대신하는데 밀어? 아니, 갑자기 어려운 왜 밀어? 내가 그렇게 했어.
뭐하는 뭐 막히네. 우리가 이게. 그럼 기술적으로 나가봐. 얼로 나가, 얼로. 나가고 있잖아. 밟고 가, 밟고. 역사의 죄인이야, 당신은 말이야. 아이, 정신 좀 차려. 아이, 밟고 가. 아이, 가자고. 아이, 빨리 잠들 깨고 정신들 차려. 패스트트랙을 추진한 여야 사당이 오늘 자유한국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은 의회 쿠데타라면서 내일부터 국회 밖에서 투쟁을 이어간다고 했습니다. 유미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원내대표가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국회의 불미스러운 모습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이 5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한다며 국회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추경과 민생법안 심의에 나서달라며 민생을 명분으로 한국당을 압박한 겁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은 추악한 뒷거래이고 사과가 우선이라며 회동을 거부했습니다. 또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며 국회 밖에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집회, 범국민 서명운동 등과 함께 전국의 민생 현장을 찾아서 국민들과 함께 싸우는 내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연 뒤 곧바로 서울역, 대전역, 대구역 등을 찾아 시위를 이어갑니다. 이번 주말엔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3차 대규모 집회도 엽니다. 한국당은 보수 성향 유튜버들과 당 차원에서도 힘을 모은다는 방침입니다. 자유친을 만들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유튜버 친구들을 만들겠습니다. 민주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투쟁도 경론도 국회에서 하시라며 한국당이 걸핏하면 장외투쟁과 발목 잡기로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유미입니다. 예, 여야 간의 격한 충돌 이후에 서로를 향한 맞고발이 이어지고 있죠. 현재까지 고발된 의원은 무려 79명에 이릅니다. 국회법 위반을 적용했을 경우에 500만 원 이상 벌금형만 받아도 선거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검찰 수사가 내년 총선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33년 만에 국회 경호권까지 발동됐던 격한 충돌 후 여야는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서로를 고발했습니다. 현재까지 검찰에 고발된 국회의원만 모두 79명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회의를 방해한 혐의로 한국당 의원들을 국회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 의원 등이 자기 당 소속 의원들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혐의로 고발장을 냈습니다. 국회 사무처도 의원을 고발했는데 의원가를 점거한 의원들을 형법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로 고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핵심은 국회법 위반 여부입니다. 2012년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지면서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이와 연동돼 개정된 공직선거법 19조에 따르면 국회 회의 방해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이 선고될 경우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선진화법 없이 고소 고발이 이뤄지던 과거와는 다른 결론이 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여야의 합의로 고발을 취하게 되더라도 법률상 고발이 이뤄진 이상 수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때문에 앞으로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내년 4월 총선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